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하는 시간이죠.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얘기가 많으니까 또 부랴부랴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윤 대통령 사이가 어떤지 매우 궁금해요. 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서로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 윤리위가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SOS를 쳤다, 만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그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난 대통령하고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우선 국민의힘 쪽에 여쭤볼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솔직히 이준석 당대표 가지고 좀 곤란하니까 괜히 대통령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안을 윤리위가 무리하게 엮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던 것도 비공개 만찬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났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저녁을 만찬. 먹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께서는 어떤 이 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네. 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변에서 지켜봤을 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이 당과 대통령이 메시지를 맞춰나가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고요. 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어떤 윤리 문제로 엮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이 당과 대통령 용산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기를 바라시고 네. 이 대표께서도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무리한 해석과 판단이 문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윤리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네네.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서로 잘 소통하고 잘 만나고 있느냐, 네, 대통령을 만났다는데 왜 대통령실은 부인하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부인해요? 네. 만찬에 대해서 대통령 만찬만 부인한 거다? 네네. 일단 그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고, 회동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다는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 그냥 당대표랑 얘기 잘 안 했으면 이 정도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만찬을 했냐 안 했냐 얘기하면서 좀 망신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걸 굳이 금요일 날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어야 했나,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웃기는 게 우리 방송 지금 댓글에 뭐가 올라왔냐면 장원 전님께서 이경 역시 승리 이렇게 했어요. 이경님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경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은 이준석 대표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마치 다른 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는 당의 윤리거든요. 네. 마치 다른 당 얘기를, 당의 얘기를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죠. 근데 이 내막은 우리는 짐작할 뿐. 우리 대변인께서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딱 내자로 토사구팽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 솔직히 잘 잡았죠, 그동안. 잘 잡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만들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까지 2030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남성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지율이 저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었겠죠. 네. 근데 지금 잘 사용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이준석 대표만을 향해서 잘 써먹었다, 이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표를 최고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만의 문제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반에 뭐가 문제고 권력 다툼이 되게 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것이 지금 야당이었을 때는 그래,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전에 항상 얘기했던 거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은 국민의 불안을 가장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당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 본인들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모를 권력 다툼이 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비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뭐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를 둘러싸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게 우리는 사실이지 야당이에요,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여야를 야당이면 선거에서 네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진 야당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정당이 불구하고 분화하는 것에 지지를 대해서. 그렇게 많이 네. 받는 그 이재명 후보라는 그냥 지금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는 제가 건데 말씀드리는 네, 거는요. 순서대로 집권 여당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린 좋아요. 거는요. 뭐 당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자체를 막 유체이탈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에 당이라는 건 언제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게 야당이고 여당이라는 것을 어떤 면피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는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그런 부적절한 갈등이 공공연하게 노출되는 것도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만 반박을 드린 거였고요. 또 뭐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히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맞은 건 몇몇 여론조사에서 사실이지만 20대의 지지율이 특별히 평균치보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 20대 남성들은 여전히 7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았어요. 특정 세대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고 저희가 이 어떤 뭐 전기료라든가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입장 바꿔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해찬 대표 체제 때 상금 무대를 했었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토사구팽한 그런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이랬다고 합시다. 네. 국민의힘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문제라고 하지 엄청난 않았습니까? 일인 거예요, 네네. 솔직히. 네, 그런 문제인데,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당은 어마어마한 언제나, 일이다라는 당은 것을 언제나 좀 다른 의견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존하는 게 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야와 네, 불문.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답니다. 네, 인정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실 토사구팽 얘기는 뭐 이경 대변인만 말한 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어제 나토 정상회담 하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갈 때 안 나왔잖아요.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사실 솔직히 해요. 둘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연애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건 기본적으로 배현진 최고께서 잘못을 하셨죠. 그래요? 어쨌거나 당의 대표고 당의 어른인데 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뭐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깨를 치질 않나. 존중은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하지만 좀 보기 부족해요.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네.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제 대표께서 이 대통령께서 이 해외 순방을 하시는데 네, 네. 방문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께서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 윤리위가 엮어서 해석되길 바랬다면 안 불러도 가셨겠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대통령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라고 하시거든요. 실제 대통령께서도 바쁜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뭐 이러면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런 네. 게 다 보도로 나갔던 내용이고 이건 똑같이 부르지 않고 대통령께서 굳이 허례의식을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당을 굳이 당 지도부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대표가 가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윤리위 문제와 이렇게 엮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이해관계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경 대변인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그 해외 순방 그 대통령 가는 그 길에 나와가지고 우리 정치, 국내 정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고개 끄덕끄덕했다는데 이런 얘기 지금 발표 좋아하셨나요? 나왔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좋아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제 개인 해석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서.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좋아한다는 건 제 해석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지금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 발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좀 그 약식 기자회견식으로 할 때 뭐 전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써야지 좀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약식 기자회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럴 때 뭔가 정확히 모르고 많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된 건 맞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치열하게 정말 출퇴근 시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거 우리 지금 12시간 이상을 지금 근무하도록 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빼면은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있는 시간 13시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라도 13시간 이상씩 있으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만 기업을 위해서 13시간씩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은 그 이상은 더 있으면서 공부를 좀 하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 그 주 92시간 뭐 이거 상한선으로 조율하는 거 상한선 말씀하신 조율한 것 게요. 같은데요.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 네. 24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하겠고 네, 좀 그러니까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팩트로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상한선을 92시간으로 정하는 거고 만약에 92시간을 꽉 채운다면 말씀하신 네. 게 틀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노사 간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겠지만 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월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머지 3주는 30시간 정도밖에 노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92시간 노동을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초과수당, 그러니까 포괄임금제 폐지를 전제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큰 네거티브 소재로 삼을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 유럽에서도 연 단위로 총량을 정해놓고 평균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와 별개로 이 좀 당정대의 어떤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갈 수 네.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팩트만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대통령 근데 어쨌든 보고도 못 받았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거랑 또 틀리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노동부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노동부 네네네. 장관이 말한 거랑 틀리게 말하니까 그런 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의 문제예요? 그게 보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통령께서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이게 좀 말씀에 저희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하면 좀 부적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만약 그 리터럴리 표현이 맞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확정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전 보여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뭐 당과 어떤 대통령실에 아예 보고를 안 했다라는 가정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말 그대로 노동부가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고 이제 그거를 어떤 대통령과 당의 조율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 팩트 체크 하나 네. 이거는 근무 시간 그건 팩트 체크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아직 대통령안을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장관이 발표한 게 뭐냐면 초과 근무를 최대로 한 주에 52.2시간이에요. 그렇죠. 초과 근무가. 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3시간을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3시간을 머물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네. 12시간을 꽉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고 초과 수당이 되어서 1.5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임금에서 1.5배를 받아야 되는 거였었는데 일이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한마디로 이거를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12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이거 팩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적이 없고요. 네. 그건 말 그대로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월평균 총량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챙겨주고 포괄임금제 폐지에 의해서 임금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협의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초과 수당 주지 않고 일을 많이 시킬 때 일이 많을 때는 일을 12시간씩 시킵니다. 그러면서 월평균 총량을 맞춰서 급여는 그대로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꼼수와 편법으로 피해서 강제로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 수당을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꼼수를 부리지 않게끔 초과 수당을 제대로 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 노동자를 네.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렇게 꼼수를 부리니까 그러면 이제 꼼수 부리지 말고 12시간 정당하게 그러면 사용하게 그 노동자들 일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중소기업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라는 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에 최저임금 못 주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이 최저임금 못 준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기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규제가 아니어서. 어떤 규제라는 게 이 경제 근데 이거 상황에 매우 위험한 제가 매우 위험한 노동관이에요. 네. 그 지금
중소기업도 사라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 열심히 그런 해준다는 건 상황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가 이런 드리고 현실 싶은 상황을 얘기는 고려하지 않을 수 주제가 없다는 아니었으니까 거죠.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네네네.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 근데 대기업은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그 노동자들 이렇게 일을 한마디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이 네. 어렵다. 그럼 국가가 중소기업이 왜 어려운가? 그럼 노동자들을 네. 왜 꼼수를 부려서 왜 일을 시키는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노동자들을 그럼 12시간 그럼 공식적으로 문재인 일하게 정부 5년 동안 왜 시켜라. 해결을 못했습니까? 정권 바뀌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놓고 기업 편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저희는 노동자권에 그 해결을 대해서는 못 하셨고, 정말로 그 문제입니다. 해결을 만약에 하셨다면 저희가 그 말씀 맞다고 인정을 그 얘기 하겠는데요. 하나 해결 해결을 못 하셨고 저희는 이게 현실적으로 조율할 해결을 필요가 못했다니요. 조율할 솔직히 필요가 그거는 있다고 아니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율안에 8시간 타협안을 이상 제시를 한 하루에 거죠. 근무 8시간씩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서 이행되는 그래서 과정에서 편법 공수가 발생했는데 말씀하신 그럼 편법 것대로라면 공수가 발생했으면 그것이 편법 공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아예 못 오히려 그 하셨잖아요. 기업자 네. 편법 꼼수가 발생할 수 있게끔 그래도 이렇게 노동자를 위해서 8시간만 일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부고 네. 그 편법과 꼼수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책임은 기업 저희가 집니까? 이해가 네. 좀 안 된다. 잠깐만요. 네. 제가 좀 우리 대변인님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님한테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다는 근데 그건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주 52시간제란 방향성 저희와 관점이 다르니까 방향성을 네. 설정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전 네. 대통령이 설정을 하셨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소기업이 편법 꼼수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네. 그럼 이 현실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아까 그건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고 지금 네네. 질문은 윤 대통령 얘기니까. 저희는 근데 그 윤 대통령 얘기를 현실을 해달라는 그 거죠. 현실을 네. 저희가 100% 정부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상황보다는 네. 차라리 정돈된 타협안을 내서 노사관계가 조율하고 정부가 조금 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네. 바꾸자라는 거죠. 지금 이건 이렇게 방향성의 문제. 나오는 것이 네네네. 편법과 꼼수를 그냥 합법적인 제도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괜찮다. 지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52시간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몇 시간 일하냐? 6일 동안요. 알겠습니다. 일요일만 쉬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를 보장해주고 아니, 그건 편법과 상한선이잖아요. 꼼수가 네. 없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네. 이 말씀을 좀 거기까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거기까지 그건 얘기해요. 유토피아죠. 거기- 네. 거기까지 아니 그걸 유토피아라고 하면 안 되죠. 여당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면 실현을 하셨어야죠. 하지만 지금 실현을 못 하셨지 윤 않습니까? 대통령 네네. 정부 하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꾸 답은 들었지 자꾸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실현 에이.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시 출근해서 현실적인 6시 안으로 퇴근이 실현 불가능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실현 지금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도 기업들은 아니고. 그걸 못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지키게끔 하면 되는 거지. 노동자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면 진짜 무슨 그럼 기계입니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아예 경제 상황에 대응을 못해서 문을 그만합시다. 그 닫아버리면 얘기는 내가 그 봤을 피해는 누가 때 이 받습니까? 박민영 대변인 지금 얘기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합시다. 스톱. 자, 그 관점의 차이를 핀트가 안 맞는다 하시면 자, 안 되죠. 여당 집안 네. 싸움 장기화될 조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철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간장 표현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 사실 이거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 세 가닥이 뭐 흰머리가 세 가닥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좀 몰라 말장난인지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건지 제가 해석은 잘 못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경 부대변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이고 여당이어서 네. 갈등하는 상황이 더 부적절하게 보이는 건 맞지만 저는 네. 당이라는 건 이 본질적으로 다른 의견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느 당이나 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언급했을 때 그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능한 이 상황 자체를 좀 우회적으로 호소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도 개인적인 그런 해석만 하고 호소? 있습니다. 네. 뭘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들,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을 가진 특정 사람들이 대표를 어떤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자체, 그리고 네. 이로 인해서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나 중압감 같은 네. 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그 장지원 의원이 민들레 모임에서 원래 빠지기로 했었잖아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미래의 혁신 포럼이라는 또 새 모임을 띄우고 여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타났단 말이죠.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뭐 원래 안철수 장지원 의원 모두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국민의힘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달라지는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네. 보시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제원, 안철수, 김종인 딱 이 세 분은 유명하시잖아요. 사이가 네. 안 좋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같은 그림을 만들고 여기에서 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이준석 대표는 빠지는 그런 분위기란 네, 말이죠. 네. 그럼 왜 그럴까?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당의 일은 본인이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데 또 장제원은 완전히 친윤이란 말이죠. 네. 여기서 내가 공식적인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중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지켜보면은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 그렇지만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당대표가 정말 당의 대표인데 내부에서는 당의 대표로 지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는 분명히 읽힙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불안한 그런 국민으로서는 불안한 감을 떨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아까 하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그럼 이경 전 부대께서는 저희 대표님이 이 토사구팽 당하지 않고 뭐 토사구팽의 표현 쓰셨으니까 계속 이제 1년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네.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 저는 되게 응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30대 청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는요, 30대 청년이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저희는 맞죠, 오히려 맞죠. 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이 그런데 90%니까. 만약에 네. 청년 상대 대표가, 상대 당의 대표가 너무 정말 잘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진영에서 청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아까 그 말장난 간장 같은 것도요. 네. 여기서 가장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련되면서도 청년으로서 세련되면서도 깊이 있는 당대표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토사구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쉽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당에서 그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 당연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토사구팽은 토사구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죠.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얘기는 뭐 지금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꼭 물어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 데드크로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6월 첫째 주부터 4주차까지 긍정평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뒤집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또 문재인 정부 얘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왜냐면 2달밖에 아직 안 네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등록금 인상이 14년 동안 동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기료 인상도 이 직전 정부에서 10차례 이상이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기 유지를 위해서였는지 뭐 어쨌는지 관철이 안 됐죠. 관철이 안 됐고 결국에는 그 부담이 지금까지 흘러 들어와서 한전이 지금 뭐 거의 터지기 직전의 적자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당으로서 뭐 그런 책임 소지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국민들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이 인기 없는 정책들, 그러니까 국가에는 필요하지만 인기는 없는 정책들을 대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책을 피느라고 그랬다? 네, 좀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 당내 자중질환 이런 상황이나 어떤 당내 불협화음 말씀하신 것들 저 다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전기료 인상한다는 얘기는 올해 어제 오늘 막 좀 나온 얘기고 등록금 반값 얘기 지금 거의 나온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주말 내내 나왔던 거라서 그것 때문에 K소위 됐다고요? 여론조사 어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도 뭐 이제 한전 민영화라는 일종의 어떤 선동 문구처럼 계속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 상속세 매출, 그러니까 매출 1조 원 기업 상속세 뭐 면제, 뭐 감세 이런 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부자 감세하고 있는 법인세 0.0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0곳밖에, 네. 80곳밖에 없어요. 이렇게 법인세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해서는 다 감세를 해요.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곡간이 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뱃값도 오를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아니요. 그런 얘기 안 그리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전기세 얘기 나왔는데 전기세 보면은 산업용 전기가 가장 그냥 평균 단가가 가장 싸요. 근데 산업용 전기가 전력 소모량이 55%.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용은 15%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산업용엔 누진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기세 올린다고 했을 때 지금 가정용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일반용을 쓰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22%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일반용 전기는 또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일반용 전기를 쓰는 자영업자들 일반용 전기 쓰고 22%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말씀을 제가 등록이 드릴게요. 되면은 산업용 전기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법인 등록을 되면 그게 자영업자입니까? 자영업자들이 개인용 전기 쓰면 자영업자를 그거 유지가 안 개념을 돼요. 모르세요? 자영업자들이 일반용 전기를 쓰는 게 맞고요. 근데 무슨 자영업자들이 법인 등록을 하면 그렇게 이거 얘기를 하세요. 사실관계 자,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실관계 저는 네네네. 확실히 확인하고 네네네. 제가 SNS 글도 올렸고 관련된 기사까지 올렸으니까 다시 그거 네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이렇게 국민 서민을 위한다면은 누진세 얘기라도 그러니까 산업용의 누진세 얘기 산업용은 누진세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12%, 22%, 15% 사용하고 있는 이게 일반 어려운 국민들이 쓰는 이 전기세를 올린다. 가스값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원전이요? 지금 네네네. 탈원전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계획이 2026년도에 아니 2036년 탈원전을 추진하면 70년 60년 2035년까지 이후에요. 전기료 40% 인상된다라는 60년 이후 계획이에요. 그게 지금 탈원전이 지금- 됐냐고요, 지금. 지금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건 한전 앞으로 적자의 원인이 하겠다는 뭐라고 얘기인 보세요? 것이고 지금 한전이 지금 적자인 거는 현재 시스템 때문인 거잖아요. 아직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적자인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좀 각자 조사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지금 너무 할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경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청정시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